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물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태영 관광호텔 2층 2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 열고는 현재 명칭은 태영 메디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관광호텔로 목적으로 지었는가 보죠. 이걸 보면.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물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타입의 물건들을 처음부터 검색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가 관심이 없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 필요 있고 관심도 없어도 공부를 해왔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는 것을 뭐 20대, 30대, 40대 때 단 한 번도 써먹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물론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 공부가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더라도 큰 도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루트를 배웠다. 우리가 어떤 미적분을 배웠다라는 그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어떤 경매에 있어서 나한테 즉시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공부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면 공부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불이라든가 또는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지금 쓸 일도 없지만 앞으로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배워놓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계속 많이 보셔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되고, 이 물건의 우선 개요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관광호텔이었는데 지금은 메디칼로 이용하고 있구나. 예. 대부분 역세권에다가 이제 메디컬 센터를 짓고 그 당시에 그거를 분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면은 메디컬 센터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막 1층에 무슨 1층 같은 데는 뭐 은행 같은 거 넣어놓고 2층, 3층, 4층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병원 의료 시설들을 많이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역세권에는 마치 한 건물 전체가 통으로 의료시설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과연 그렇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 실제로 그렇게 지었을 때 공실률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는 그냥 관광호텔로 지었다가 관광호텔로 재미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제 메디컬로 변형을 했나 보죠. 그 다음에 201호 외에 세 필지니까 당연히 필지는 네 필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각 대상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4개구나,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도는 숙박시설, 그 다음에 82평 정도 땅이고, 건물은 491평. 이렇게 딱 느낌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9억 정도 감정인데, 69억 감정 맞네요. 감정가가 69억이네. 그리고 최저가가 48억.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여기가 25년 4월 18일 날 시작 가격은 보면은 21억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네요. 21억. 그죠? 21억에서 시작됐다가 69억으로 이렇게 다시 신건으로 5월 달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 날 48억 됐다가 이제 70억에 상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일이 있었을까를 이제 저거 좀 이상하니까, 물론 이제 재감정을 했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 사건 번호를 쳐보면은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보면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래 놓고서는 여기가 물건 번호 1번, 2번에서 1번은 201호, 2번은 301호, 3번은 401호 요렇게 이제 형성이 각각 됐었어요. 뭐 18억, 14억, 뭐 14억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 물건들을 다 변경시켰어요. 오른쪽 보면 변경 됐다가 한 번에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나머지 4개를 일괄로 매각하면서 감정가를 올린 것이다. 여기 뭐 18억, 14억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붙여서 매각을 했다. 요런 거. 요런 일괄 매각 같은 경우에 판단을 누가 하냐면 판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실은 이제 호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물건별로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이제 누군가 신청을 했겠죠. 당연히 이제 채무자 쪽이겠죠. 그래서 묶어서 좀 팔아주라 라고 했던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판매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자, 물건 번호 1번 있고, 물건 번호 1번이 201호에 어쩌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번호 2번 한번 볼까요? 물건 번호 2번. 2번이 보면 301호죠. 3번이 401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물건 번호 2, 3, 4를 없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변경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물건 번호 1, 2, 3, 4를 합쳐가지고 그냥 1번에서 한 번에 처리한 사건이다. 그래서 21억에서 감정됐던 거를 다시 69억으로 합산을 해서, 이거를 48억으로 매각을 진행했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역은 연산역 인근이죠. 이런 건물은 이제 대로변에 지하철역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태영 관광호텔이나 현재는 태영 메디컬이다. 이렇게 돼 있고, 처음 경매 진행 사건에서 사건이 변경되면서 301호에 2개가 추가됐다. 그 말은 뭐냐면, 3건이 추가돼서 총 4건을 한 번에 경매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토지 감정이 48억하고 건물이 20억 돼 있으니까, 땅 가격이 이제 48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은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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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호수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는 19년이니까 사실상 거의 준신축에 이제 버금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용수 씨가 2억 5천에 5천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그래 놓고는 201호 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는 뒤에가 201호, 301호, 401호, 501호, 1001호를 포함한 임대차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서는 2, 3, 4, 5까지가 지금 70억에 매각이 됐지만, 10층은 매각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료인 5천만 원은 10층에서 포함되어 있구나. 10층까지 포함되어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2020년에 이제 20억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9억. 20억이 아니고 매매를 20억에 샀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출을 같은 해 바로 그냥 이전하면서 49억을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냈고. 자, 이렇게 이제 근저당 뒤에 있는 가등기는 후순위 가등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돼요. 뭐, 이제 이렇게, 이게 개요예요, 개요. 집을 한번 볼까요? 사진 봐야죠, 사진. 여기 사진 요거 같아요, 요거. 요 건물입니다. 이거 뭐 중앙에 배치된. 이렇게. 여기 요 건물,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큰 건물이 따로 있죠. 요 건물이 10층짜리고 요게 12층짜리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병원이에요. 아이사랑병원. 지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주차 시설인데 의외로 한 7년 된 것 치고는 뭔가 사용감이 더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벌써 그 아이를 위해서 폰트 자체도 약간 그 재밌게 해놨네요. 애들 좋아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구고, 여기 지하철역, 연산역 인근에서, 여기 대로변에 있구나. 그렇게. 그죠? 호별 배치도는 이제, 2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연산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리네요. 오거리가 있고 이렇게 여기 아파트 단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가 요거죠, 요거. 아이사랑병원. 그 다음에 마미사랑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게 주차인가? 그죠? 근데 좀 극경사다. 요런 거에 좀 단점이네요. 극경사. 실제로 가봐야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부산 분들은 아마 이 건물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층, 1층 따로 있고 2, 3, 4, 5 여기까지 전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10층 정도를 같이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건물이 보면 작년 기준으로 175억에 매각이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75억에 매각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뭐 70억에 이제 낙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매와 동시에 2020년 10월 30일 날 부산은행에서 이제 49억의 그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뒤에 있는 당연히 이제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이거는 이제 소멸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가등기 같은 경우가 큰 의미가 있겠냐 보면은 큰 의미가 없겠다. 이제 후순위 가등기가 문제되거나 이제 그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철거 소송에서 후순위 가등기가 가처분인가 이게 소멸이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뭐 이전 예고 등기인가 이렇게 보면은 딱 그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담보 가등기인가 보면은 그 담보 가등기면은 대부분 채권 금액이 적힌단 말이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대부분은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되고 여기 있다. 담보 가등기네요.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확대가 돼 볼게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더군다나 근저당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20년 10월에 20억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같은 시간에 49억에 이렇게 담보를 했어요. 물론 공담이겠죠. 그리고 여기 등기가 지금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201호의 등기 같아요. 201호에 20억. 그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럼 301호가 혹시 있을까? 떼어놨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01호예요. 보이시죠? 301호. 마우스. 자, 301호입니다. 그래서 301호의 등기를 보면은 여기는 301호는 19억에 샀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201호가 20억, 301호는 19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면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201호가 20억, 18억 6천, 14억 9천, 14억 9천. 이게 감정이니까 공담 부분 이제 매매 거래가 이거는 19억. 요거는 15억. 이렇게. 그럼 19억, 15억, 34억에 20억에 54억.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까지 해 볼게요. 54억이고 여기도 15억이네요. 맞죠? 501호. 네, 15억. 그러니까 54억에 10억 더하면은 64억에 71억 정도의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매매를 했네요. 물건을 매매를 하고 근저당권을 49억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쯤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뭘 봐봐야 되냐면 아까 있는 10층 지금 권리 분석 겸 조사 포인트가 지금 겹치고 있네요. 지금 권리 분석을
지금 궁금하죠? 그럼 10층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샀는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공동 근저당이면 공동 담보 목록을 보면 되겠죠. 공동 담보 목록에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가 어디 보자. 공단 목록에 변경 서명 일부 보기 이렇게 돼 있고 701호, 801호, 901호, 10층1호 요것도 다 공단 목록에 다 들어가 있네. 49억인데 이게 보니까 공동 담보 목록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10층까지가. 희한하네. 그러면 이 전체에서 49억을 준 거면은 큰 차이는 아니네요. 10층 건물이 근데 왜 공동으로 이제 매각이 안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건물 전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전부를 다 넘기면은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 좀 손해를 보죠. 그래서 과잉 매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 받을 돈 1억인데 받을 돈 1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한 6억 정도 되는 재산에다가 이제 공동담보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치려고 하면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다 팔면은 1억을 받기 위해서 6억짜리를 경매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죠. 6억짜리 이렇게 치지 말고 그 1번, 2번 물건만 쳐도 너가 충분히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좀 제한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관계는 여기 보면은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물건은 매각은 총 4개, 201호, 301호, 401호, 501호가 매각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각각의 매각을 진행하다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일괄 매각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69억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공동담보 목록에는 10층까지도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그 채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이제 저항을 했겠죠. 법적으로 설명을 했겠죠. 판사한테. 그래서 판사가 이제 물건을 좀 제한한 케이스가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권리 분석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에서 중요했던 여기 석찬동 씨는 가등기는 후순위 담보 가등기니까 당연히 소멸할 것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입지 분석은 뭐 충분히 보셨다시피,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입지는 그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 월세를 2억 5천만 원 보증금에 5천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장사가 충분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요 길 건너에서도 보면 이제 아파트가 새로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25년 8월. 그러면 이제 이 병원은 이제 조금 더 손님이 안정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장단점. 이 물건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물건의 일단은 그 장점은 병원으로서 임대 수요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임대 수요가 있고 이 병원의 의사가 나가지만 않는다면은 월세 소득이 일정하게 확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이사를 가버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라는 게 뭐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 사정상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층이 빠지면은 4개 층, 5개 층이 다 빠져버리는 거가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5개 층을 쓰는 의사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인가 현황 조사서에가 실제로는 이제 5개의 물건을 사용 중이다라고 진술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는 일단 2층은 원무과, 진료과, 3층, 4층, 5층은 입원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의 진술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간호사의 진술. 여기가 없었네. 진술에 의하면 10층도 같이 쓰고 있다. 분명히 제가 봤는데 여기 찾기 힘드네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10층까지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장점은 지금 낙찰받자마자 재계약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볼 수 있다. 1번.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냐? 만약에 세입자가 빠져나가 버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엄청난 공실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 5채를 다 쓸 수 있는, 이거 지금 경매 물건의 4개를 다 쓸 수 있는 임차인을 찾는 것이 용이할까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지금 뭐 24년에 사업자를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년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한 5년 됐다, 6년 됐다, 그런 사람이면은 괜찮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은 조금 오만정이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배당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후순위죠. 2020년 10월과 2024년이니까 당연히 후순위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요구라도 해서 돈을 좀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명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을 청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나갔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사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조사 포인트. 보통 이제 이런 물건의 조사 포인트는 사전에 임차인인 의사를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계약을 우리랑 할 수 있겠는가?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조사 포인트예요. 안 그러고 그냥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내가 전층을 다 쓰거나 2개 층 쓰고 2개 층 쓰고 하나는 2개는 세를 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이면은 내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지는 이제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층을 쓴다면은 이게 보면은 한 호수당 이게 보면은 201호가 120평이 넘어요. 123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가 그냥 한 층 다 쓰고도 남거든요.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은행이 아니고 이 병원 쪽에서 다시 재계약을 쓸 수 있겠냐, 이거가 조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 포인트는 이 5개 1001호까지 포함한 돈이 5천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소유한 거는 낙찰받으면 4개의 호수란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나하고 다시 쓸 때는 이 사람은 4층 5천이니까 5개 층에 5천 줬으니까 4개 층에는 4천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10층에 있는 호수보다는 똑같은 평수여도 10층보다는 우리가 임대료가 좀 세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포인트가 안 맞아버리면 또 이제 또 감정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요게 지금 요 물건인데, 요 물건에가 10층 같은 경우는 보면은 150제곱, 140제곱, 290제곱이죠. 290제곱. 그죠? 2개 합치면. 근데 이제 우리는 각 층당 405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100제곱, 30평 정도가 조금 10층이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천만 원 중에서 10층하고 2, 3, 4층가의 월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타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조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고 이러니까 차라리 큰 병원 하나한테 한 층당 1,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이거를 쪼개서 이제 한 50평씩 줄 수 있죠. 또는 뭐 30평씩 개인 병원들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월세 수입하고 비교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큰 거를 받았을 때는
조사 포인트가 1번 이 의사랑 직접 네가 재사용할 거면은 돈을 얼마 줄래? 2번 아니면 우리가 내보내고 이거를 각 층당 어떤 식으로 활용했을 때 쪼개서 무슨 그 개인 업체들한테 그 월세를 받을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플랜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사 포인트 중에는 이제 대출이 이슈가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조금 48억까지 떨어졌는데 단독응찰로 70억을 넘겼기 때문에 요거를 은행에서 또 얼마를 빌려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뭐 60%면 40 얼마죠. 전에도 49억이 그 기였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40억을 살짝 넘겨서 이제 대출을 해준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40억 대출의 근본이 됐던 것은 공동담보 목록이 거의 10층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4개 층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상가니까 원래는 이제 80% 되는데 너무 이제 비싼 거라서 80%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70%를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은 약 50억 정도를 빼면은 내 돈이 25억 정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 포인트는 그렇고 중요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층이 빠진 월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게 잘 샀냐라는 이제 총평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상가는 수익률로 이렇게 재산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55천만 원이 아니고 월 4천 정도의 임대료를 이 사람이 받는다고 쳤을 때 1년이면 4억 8천, 그냥 5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5억을 벌었으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상층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돼야지 거래가 되거나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한 7% 정도 돼야지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를 기준으로 하면은 70억 기준으로 했을 때 7%가 1년에 4억 9천년의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월 4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산의 그 어떤 그 차액은, 요건 차액은 그냥 70억 정도 선에서 딱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샀냐 못 샀냐라고 볼 때는 월세 이렇게 건물의 임대료 기준으로 이 물건을 평가한다면 그다지 잘 산 거가 아니고 차익이라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이 없는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게 공실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그 새로 쪼갰을 때 여기에 이분이 뭐 한 층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쪼개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수리비가 좀 들겠죠. 그러니까 수리비만 해도 최소 5억에서 6억 이상은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이거를 재산으로만 본다면은 그 돈으로만 본다면 큰 손해보다는 그냥 뭐 그저 그런 투자에 속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마진이 없어지죠. 예를 들면 70억인데 50억 대출이라고 쳤을 때 6%가 넘죠, 상가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6, 5, 30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4천 받아서 1,5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500만 원에 1년이면 1억 8천이니까 내 돈이 한 25억이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10%면은 2억 5천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 8% 정도 잡고 7% 정도 잡으면 7, 2, 14, 7, 5, 35. 그러니까 한 7%가 살짝 안 되는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죠? 1,500만 원을 1,500만 원 곱하기 12라면 1년에 연소득이 1억 8천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2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7.2% 정도 수익률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라든가 수리 비용, 기타 뭐 철거도 해야 되겠죠. 이
만약에 그 병원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은 뭐 철거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죠. 정상적인 임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만 이제 챙기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예를 들면 48억이니까 그냥 한 51억 정도나 2억에 이제 잡았다면 좀 뭔가가 그래도 내가 한 10억 이상 차익을 남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이 물건의 개선 쪽으로 자본을 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욕심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수익도 아니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손바꿈을 할 때 제값으로 70억을 받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작더라도 독자적 건물이 좋은데 이 일대에는 독자 건물을 사기에는 70억 가지고는 사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겠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률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